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민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먼저 시간에 뭐 시나 전설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근데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거든요. 흥미 위주의 이야기고 민간에서 구술되고 전승되는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구술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죠. 자, 이거를 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구비문학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민담도. 자, 그다음 자, 이번 시간에 자, 민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담. 자, 민담 설화의 한 부분인데 설화의 한 종류인데 자, 설화에는 신화, 전설, 자, 민담. 자,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신화. 자,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하고 신성하다. 신성성. 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설은 진실성, 구체적인 지명, 그다음에 장소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설은 진실성, 진실한 이야기고 민담하면은 키워드로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될 게 흥미 위주 이야기. 흥미 위주. 자, 흥미 위주 이야기라는 거. 자, 요거 키워드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설화에는 신화. 자,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자, 이 세 가지가 있고 오늘은 우리 자, 민담. 자, 민담에 대해서 흥미 위주의 이야기 민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지만 혹시나 시험에 혹시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자, 민담의 특징. 자, 민담의 특징 크게 보편성, 뭐 체계성, 단순성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민담의 특징 보편성, 체계성, 단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한 번씩만 읽고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편성. 자, 보편성. 종족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자, 공통적으로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되어 있는 것. 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를 보편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성. 체계성이 뭐냐면 이야기의 구조가 반복이나 대립이 분명해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는 게 체계성이고 그 다음에 단순성이 있어요. 자, 단순성은 단순한 갈등 대립은 인간 세상의 복잡한 관계를 명료하게 집약하는 것.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민담의 특징 하면은 보편성, 체계성, 단순성. 이 세 가지가 있고, 자, 요 세 가지,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선지를, 말을 바꿔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담의 특징, 특성, 자, 이거를 한번 눈에 익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민담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선지를 구성해 왔거든요. 시험 문제 낸다면은 자, 어떻게 선지를 구성할까 그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배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어떤 문제를 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선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 자, 민담은 선행과 보상, 고난 극복과 성공의 자,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보편성. 아까 민담의 특징 해가지고 보편성. 아까 말을 했죠. 보편성. 그거와 관련되는 거고요. 자, 민담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자, 일상적인 인물들. 자, 맞죠? 흥미 위주의 이야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요것도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민담의 주인공들은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 자,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거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민담은 창조성과 허구성이 강해요. 창조성과 허구성이 강해서 고전 소설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자, 요거는 민담과 관련된
선지 구성인데 자 여기에 뭐 모의고사나 뭐 내신 문제 자 거기에서도 나왔던 선지를 제가 재구성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가볍게 눈으로 보고 확인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자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작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구토설화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어요? 구토설화 작자미상의 이 구토설화가 설화잖아요. 설화의 한 종류인데 자 여기 구토설화에는 여기 구토설화 이거 누구나 다 읽었을 텐데 여기 용왕이 나오죠. 용왕이 나오고 용왕 여기에서는 용왕의 딸이 나오고요. 용왕의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북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끼가 나오죠. 토끼. 거북이가 나오고 용왕의 딸이 나오고 거북이가 나오고 자 토끼가 나오는데 자 딸이 아파요. 자 딸이 아파가지고 자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토끼간. 토끼의 간을 먹으면은 자 이 병이 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 거북이가 토끼를 꼬시고 있는 자 그런 부분을 지문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거북이가 토끼를 자 꼬시고 있는 부분 이쪽은 여기 이쪽 뒤에 부분 자 이 뒤에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고 앞에 자 그 내용이 자 어떻게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동해 용왕의 딸이 동해 용왕 자 여기서는 용왕의 딸이 병이 들어 앓고 있었다. 자 의원의 말이 토끼의 간을 얻어서 자 토끼의 간 이게 중요하죠. 토끼의 간을 얻어서 약을 지어 먹으면 능히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토끼 간을 먹으면은 나을 거라는 소리죠. 자 그러나 바닷속에는 토끼가 없어요. 바닷속에는 토끼가 없으므로 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대요. 자 이때 한 거북이가 나와요. 거북이가 용왕에게 자 글자가 틀렸는데 용왕에게 자 아뢰기를 내가 능히 토끼의 간을 얻어올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육지로 올라가서 토끼를 만나 말하기를 토끼를 만나서 말했어요. 자 바닷속에 자 여기 이어서 할게요. 자 바닷속에 한 섬이 있는데 샘물이 맑아 돌도 깨끗하고 숲이 우거져 좋은 과일도 많이 열리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매나 독소리 같은 것들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곳이다. 만약 그곳으로 갈 것 같으면 자 아무런 근심도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토설화 작자미상의 이게 구토설화 그 관련된 부분의 지문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용왕의 딸이 아파서 토끼의 간이 필요하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꼬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북이가 토끼를 꼬시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렇게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소설이나 뭐 어떤 문학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자 등장인물의 뭐 행동이라든지 자 이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자 요거를 구조화해 가지고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게 우리 수능 보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이거 자 우리 이거 배운 거 아까 요거 지문 관련 이거 읽고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 볼 때 안 본 작품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내용을 구조화해가지고 머릿속에 바로 거기에서 분석해가지고 읽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지문을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자 그거를 빨리빨리 이해하면서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요. 자 독서를 통해서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본보기로 쉬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구나. 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은 자,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담과 고대 소설과의 연관성 해가지고 이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구토설화는 우직한 성격의 거북과 자, 거북이하고 그다음에 강교한 성격의 토끼와의 지혜의 경쟁을 중심으로 한 우화의 한 대목으로서 자, 우화가 뭐죠? 우화가 무슨 말이에요? 동물을 인격화한 거를 우화라고 하죠. 민담 중에서도 교훈성과 자, 풍자성을 지닌 본격 동물담이다. 자, 동물담이 무슨 말일까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동물담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소설적 구성에 가까운 서사 구조를 보이며 자, 후대의 뭐의 근원설화가 됐을까요? 근원설화. 이 근원설화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근원설화는 작품의 모티프가 되는 설화. 그러니까 모티프, 창작 동기나 모티프 하면은 자, 여기서 모티프가 뭐냐면 자, 이거 모티프는 작품의 창작 동기가 되는 거를 자,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창작 동기 또는 중심 제재. 중심 제재를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중심 제재. 창작 동기, 중심 제재를 모티프라고 하는데, 자, 이게 모티프의 뜻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근원설화가 뭐라고 했어요? 근원설화는 작품의 모티프가 되는 설화로, 고전 소설 판소리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티프 하면은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 제재나 생각. 자, 이거를 모티프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거 뭐가 들어갈 거야? 후대 판소리계 소설에 자, 이거는 후대 판소리계 소설에 자, 근원설화가 됐다는 거. 자, 근원설화가 됐다는 거. 자, 뭐가요? 판소리계 소설. 자, 구토설화죠. 구토설화가 판소리계 소설로 개작됐어요. 그 작품,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별주부전이라고 불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신소설로도 개작이 됐거든요. 신소설로 개작이 됐을 때는 토이간이라고 합니다. 신소설로 개작됐을 때는 토이간. 자, 그 다음에 이게 판소리로는 수군가.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후대의 판소리계 소설의 근원설화가 됐다는 거. 자, 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쪽 부분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거 구토설화 지문 아무거나 주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제가 구성해 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민담의 특징, 그 다음에 민담의 특성, 그 다음에 민담과 고대 소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담과 고전 소설과의 연관성 중에서도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근원설화, 근원설화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근원설화가 됐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